네, 강프로입니다. 자, DI 보겠습니다. 자, DI가 여기 9월 한 10일경 이후에 급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여기 10월 25일이죠. 금요일 날에는 1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한국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언제 뒤집힐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종목단에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다음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될지 그 종목군이 하나씩 가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DI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뭐냐?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거예요. 자, 근데 바이오를 매매하면서 다음 주도주, 차기 주도주가 뭐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체크하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왜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I를 보기 위해서는 앞단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앞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겠죠. 그게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그렇죠? 하이닉스도 보면 어떻습니까? 62평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지금 22평과 62평이 정배열 구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바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실제로 확인을 시켜줬으니까. 그러면서 20만 원 언저리에서 지금 등락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다고 했었던 그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내용 보세요. 실적이 대략 이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그쵸? 이 정도에서 나왔는데 실적 나오고 나서도 주가가 빠졌고 실적이 나오기 전에도 뭐가 나왔죠? 하락이 나왔죠. 근데 상승하는 구간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그쵸?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일 때 삼성전자도 같이 강세를 보였지만 그 상승폭은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의 움직임을 봤을 때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는 그 전부터 기술력에서 뒤떨어질 것이라는 걸 주가 측면에서 반영을 시켜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야, 이거 하이닉스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덜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소형주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좋아. 그러면 하이닉스의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걸 딱 뒤집어 놔서 봤을 때 삼성전자에 이런 상황이 나왔었던 거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앞으로 실적이 좋으니까 하이닉스 관련된 엔비디아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중소형주에서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하이닉스가 좋아. 그럼 왜 좋아요? HBM 때문이죠. 그렇죠? HBM 어디로 들어가요? 엔비디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지면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죠. 그러면 HBM 장비 어디서 만들어요? 한미반도체. 그럼 한미반도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부장 중에서 연관이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겠느냐. 이걸 어떤 연관성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관련돼 있는 기업들 나열을 쭉 하세요. 나열을 쭉 해놓고 여기서 어떤 종목이 가느냐, 그런 종목군들을 내가 선별해서 보는 겁니다. 차트는 이때 보는 거지 어떤 차트가 패턴, 그쵸? 어떤 패턴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의 DI였고 연초의 DI였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상승폭을 봤을 때 하이닉스가 올라올 때 어땠습니까? DI 엄청나게 폭등했죠. 그쵸? 그리고 다시 하이닉스가 올라올 때 다시 DI는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상승폭을 대형주보다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DI 고점까지 올라가면 얼마예요? 70%입니다. 15% 빼볼게요. 금요일날 15%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몇 프로입니까? 50% 이상 정도의 고가 그 상승하는 그 폭에서 나옵니다. 물론 고가까지 간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근거가 생겼죠. 엔비디아는 전고점을 넘어섰다. 신고가 구간에 있다. 그럼 하이닉스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확인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눌림목을 잡을 수 있죠. 그럼 DI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실적을 본다고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알아요. 보세요. 자, DI 어때요? DI 그쵸? DI가 지금 시가총액이 5,700억입니다. 근데 61억 23년도에 영업이익이에요. 이거 높죠? 그쵸? 시가총액 비해서 실적이 낮아요.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죠.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뭘 봐야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을 가격대별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그쵸?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좋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 안 드리느냐?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모멘텀이 반영을 하니까. 그리고 DI에서 어디 납품하는지 이걸 우리가 백날 알라고 해봤자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그쵸? 그걸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라 그랬죠. 주가는 선반영한다. 선반영하고 나서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주가 떨어집니다.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알테오젠 보세요. 그렇죠? 충분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DI 내용 보세요. 어때요? 구간별로 매매를 한 결과, 그렇죠? 구간별로 25%, 15%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닥 확인했다. 하이닉스가 뒤에서 밀어준다. 지금부터는 매수 구간 잡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제 반등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바이오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삼성전자 내리고 하이닉스는 오른다. 상승폭은 크지 않고 하이닉스는 좋지만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고 있다. 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조정을 더 받으면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상승룸을 약간 시간이 더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룸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리고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고 나서 DI의 가격대를 보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쵸, 고가에서 계속해서 확대시켜갈 수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쭉 올려서 보시면 그동안 강했었던 종목군들 보세요. 리가캠 바이오 같은 엄청 강하죠. 퓨처캠, 비만치료제 엄청 강하죠. 이런 종목군들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매매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DI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DI의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하이닉스의 실적이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DI까지 넘어올 수 있을까? 아직까지 그걸 증명하진 않았죠. 그렇죠? 실적이 아직 안 좋으니까. 그렇죠. 자, 4분기 23년 4분기부터 하이닉스 실적이 돌았습니다. 그렇죠?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1분기, 2분기 실적 엄청 좋았고 3분기 실적도 너무 서프라이즈했습니다. 근데 DI의 실적은 아직 돌지 못했죠. 그러면 실적단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아직까지 DI가 HBM으로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실적을 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선 어떻습니까? 반영한다. 그러면 이건 야, 이거 HBM 아니야. 안 할 거예요? 아닙니다.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죠. 시가총액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렇죠? 시장에서 뭐가 가고 뭐가 주도주고 여기서 뭐라고 있고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그 부분만 보고, 그렇죠? 등락폭만 딱 먹고 나오더라도 충분한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렇죠? 어떤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지 그건 절대로 먼저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을 보고 나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맞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DI 제가 이거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그렇죠? 매수매도 한 결과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마지막까지도 제가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소통방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다 고가 돌파, 신고가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DI도 마찬가지였죠. DI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돌파하는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소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기법이나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제가 가격을 보라 그랬죠. 그럼 그 가격 기준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 DI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담았고, 그리고 가격 전략,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을 16페이지 이상 제가 내용 준비해놨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D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할 때 내가 뭐부터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DI는 뭐라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고 왜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무조건 가격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다, 어떤 종목을 탁 꼽아야 된다,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한 종목만 딱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